예, 안녕하세요. 유카입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베니시드라는 게임인데, 샤이닝 락 소프트웨어라는 곳에서 만들어졌어요. 좀 게임 자체가 전형적인 인디 게임 같은 키치한 느낌을 간직하고 있긴 하지만은, 뭐 일반적인 세틀러나 그런 그 심시티 같은 그런 유형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게임 자체는 도시를 건설해서 도시를 확장하는 그런 느낌의 게임인데, 일반적인 도시 건설하는 게임, 그러니까 심시티나 시티즈 엑셀 같은 게임들과는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게, 그 게임들은 조금 더 큰 이제 그 규모를 계속 넓히기만 하고, 이제 약간의 재앙이 있긴 하지만은 약간 경제 기반으로 해서 점점 더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거를 게임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 베니시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옛날에 미국 그 신대륙 개척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남고 어떻게 하면 뭐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 수 있는지, 이 극한 상황에서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좀 보도록 하시죠. 옵션 보시면은, 이게 지금 게임 지금 처음 화면인데, 보시면은 그래픽이 지금 이게 뒤쪽에 있는 화면이 지금 제가 예전에 플레이를 했던 도시의 그 모습입니다. 제가 플레이를 했던 도시의 모습인데, 보시면 생각보다 그래픽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디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픽이 나쁘지 않은 수준인 걸 알 수 있으시고, 뭐 메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새로 만들기, 뭐 불러오기, 튜토리얼, 이거는 뭐 과제, 도전 과제, 옵션, 이 정도로 메뉴가 굉장히 적은데, 뭐 이대로 나올지 아니면 더, 지금 얼리 액세스 형태라서 아직 다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나올지는 지금 뭐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할 게 많진 않네요. 사실은 그 도시를 키우고 뭐 이 정도, 도시를 계속 생성하고 키우고 뭐 더 더 큰 도시를 만들어 보고 요런 정도의 지금 뭐 그 정도의 즐거리가 있는 편입니다. 옵션에 들어가면은 꽤 옵션이 꽤 많아요. 여기는 뭐 이 테두리 모서리로 갔을 때 스크롤링이 되게 한다, 뭐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 보시면 쇼 셀시어스 템퍼리처라고 있어요. 이거는 화씨랑 그 섭씨를 이제 바꿔주는 역할인데, 이 지금 X자 하얀색으로 척해져 있으면은 이게 이제 섭씨로 바꿔주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이제 화씨에 대해서 잘 이제 개념이 없기 때문에,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두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말고 나머지는 뭐 UI 인터페이스 스케일 이거는 하면은, 이걸 올리면 이렇게 UI가 작아지고요. 반대로 됐어요. 내리면 UI가 커져요. 이렇게 잘 안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이렇게 내리면 커지니까, 이렇게 내리면 커집니다. 엄청 커졌죠? 이거 근데 단점이, 이제 UI 스케일을 작게 하거나 크게 하면은 이게 무슨 비율에 따라서 맞춰지는 게 아니라 좀 픽셀이 좀 깨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약간 좀 깨져 보이는데, 조금 크게 해볼게요. UI가 좀 작은 편이라서, 기본적인 UI가 원래 처음에는 제 기억에 100으로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내려서 하고요. 비디오 같은 경우에도 좀 굉장히 무난하게 옵션이 들어가 있고, 오디오나 뭐 인풋, 뭐 필요한 거는 거의 다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축키가 생각보다 많은데, 이게 다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시면, 좀 필요한 편입니다. 뭐 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는 필요한 편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긴 뉴게임으로 해서 게임을 시작하는 수밖에 없으시겠죠. 타운 이름은 이제 말 그대로 도시 이름을 요걸 클릭하시면 랜덤으로 이제 생성이 되고요. 오펜스본 이걸 해보죠. 뭔지 모르겠지만, 맵시드는 보시면 이게 76296309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누르면 랜덤으로 리젠이 됩니다.
밑에 있는 설정을 바탕으로 해서 리저닝이 되기 때문에 밑에 설정을 먼저 맞춰주시고 돌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바꾸면 또 바뀔 거야 아마? 안 바뀌네? 정확하게 맵 시드가 맵이 딱 정해져 있는 건지는 어쩐지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맞추고 돌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확실하게 딱 확인해 본 건 아니라서. 보시면 terrain 타입이 있고 terrain size, climate, disasters, starting condition 보면은 뜻이 뭐냐면은 이건 terrain 타입, 이거는 지형의 타입이에요. 지형이 어떤 타입을 가지고 있나. 밸리면은 좀 고저가 굉장히 완만한 편이고, 마운틴은 말 그대로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고저 지형 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터렌 사이즈는 땅 크기인데, 말 그대로 땅 크기는 이제 스몰, 미디엄, 라지가 있는데 크게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지금 게임을 처음 한다는 과정에 조금 쉽게 한번 해볼게요. 클라이메이트 페어 마일드 harsh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클라이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 기후입니다. 기후인데 마일드하면 정말 정말 쨍쨍한 날이 계속 많이 나오는 거고, 페어하면 중간 정도, 하시하면은 추운 날이 많이 나오는데, 이 추운 날은 이 베니시드의 핵심인데, 이 추운 날을 대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게임을 좀 진행하면서 얘기를 해보고요. 디제스터는 이게 재앙인데, 그러니까 뭐 천재지변을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습니다.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는데, 이거 온으로 하면은 뭐 난이도에 따라 다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게 온으로 하게 되면 천재지변이 발생하는데, 천재지변이 그렇게 자주 발생하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이 게임이 서바이벌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제한제가 한 번만 터져도 굉장히 엄청난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제한제가 더군다나 자원들을 모아놓는 공간에, 스토어하우스, 창고에 이제 자연재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한번 들어오면은 뭐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직 진행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스타팅 컨디션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했을 때 얼마나 이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가 스타팅 컨디션스에 들어갑니다. 이 자원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미디엄이나 하드를 가게 되면은 뭐 시드도 안 주고 그러니까 시드가 뭐냐면 씨앗. 농사를 지으려면 씨앗이 있어야지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근데 씨앗도 없고, 뭐 이제 옷이나 뭐 음식이나 장작이나 그런 것들도 거의 진짜 조금씩 주고, 뭐 그렇게 됩니다. 이지로 하기 시게 되면은 뭐 이제 옷이나 이제 음식이나 장작이나 뭐 이런 것도 많이 주고, 뭐 재료 같은 것도 많이 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하실 경우에는 이지로 놓고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어느 게임인지 파악하시는 동안에는. 이번에는 처음을 한다고 전제를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지로 놓고 하는 걸로 합시다. 게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정적인 게임이기도 한데,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낮춰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좀 지루한 면도 좀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설명을 해가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보시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마우스 휠을 뒤로 끄시면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아래로 내리면 클로즈업을 하시고, 굉장히 기본적이죠. 이거를 이제 페이지 업이나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면, 이렇게 페이지 업을 누르시면 아래로 내려가고, 카메라가 페이지 다운을 누르시면 이렇게 약간 탑뷰 형식으로 올라가는 형태예요. 약간 이 정도로 내려서 명암과 시야를 둘 다 확보를 하는 형식으로 하고요. WSAD로 위, 아래, 왼쪽, 오른쪽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QE로 이제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굉장히 스크롤링이 부드럽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래픽이 나쁘지 않습니다. 시티즈 XL이나 뭐 심시티를 비교를 해도 그래픽이 굉장히 나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조금 줌을 좀 당겨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 F2를 누르시거나 요걸 클릭하셔서 보시면 1번이 있어요. 이게 제너럴 스태틱,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이걸 꼭 항상 켜두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켜시고 하시면 왼쪽 위에 UI가 있는데 얼리 스프링, 초봄, 이건 몇 년째예요. 몇 년째. 지금 첫 번째 연도니까 1년이에요. 보시면 왼쪽에 성인 1205라고 있는데 성인, 그리고 가운데는 그 학생 수, 스튜던트라고 이제 그 학교를 짓게 되면 그 학교를 짓게 됐을 때 잠시만요. 소리를 조금 낮춰야 될 것 같아요. 헷갈려서 제가 ESC를 누르면 옵션이 나오니까, 그래서 뮤직 볼륨을 낮추고, 음악이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상당히 음악도 굉장히 괜찮은 편이고, 보시면 성인, 학생,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있는데 중세시대의 그 생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사람이 곧 힘이고 사람이 적으면 뭐 그만큼 힘이 줄어든다는 뭐 그런 뜻이 되고요.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는 조금 게임을 진행하다 보시면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성인만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일을 할 수가 없고, 보면 이 날씨가 지금 날씨가 쨍쨍하나? 뭐 눈이 내리는 것 같은데 쨍쨍하다고 해요. 여기서는 네, 여기 맑음이고 마이너스 1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통나무, 이 나무를 캐게 되면은 통나무가 만들어지는데 이 통나무 개수, 이거는 파이어우드라고 해서 장작이에요. 이 보시면 집에 하나하나에, 이건 집이 아니고 여기 집에 보면 하나하나에 여기 인벤토리 보시면 파이어우드, 포테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일단 게임 스피드를 포즈로 해서 게임을 멈추고, 잠시만요. 이펙트 볼륨이나 앰비언트 볼륨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이펙트 볼륨 같은 경우에 이제 효과음, 앰비언트 볼륨 같은 경우에 이제 환경음이고요. 자, 이제 보시면은 이 집 하나하나마다 포테토가 있고 파이어우드가 있을 거예요. 파이어우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말 그대로 장작입니다. 장작인데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잘 거 아니에요. 자고 살고 할 텐데, 이 파이어우드가 부족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인벤토리에 있는 파이어우드를 소진을 하다가 이게 다 떨어지면은 집이 점점 추워집니다. 점점 추워지다가 급기야는 완전히 너무 추워서 이 빈결, 그 눈 결정 모양이 딱 떠요. 그렇게 되면 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 헬스와 행복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뭐 심한 경우에 죽을 수도 있고요. 뭐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자, 보시면 스토어드 푸시라고 있어요. 이거는 뭐 음식, 지금 가지고 있는 음식의 양이고, 이거는 이제 이거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자원들이고, 이 콜도 좀 중요한 편이에요. 콜은 나중에 뭐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더 좋죠. 이 세 가지가 자원이에요. 로그, 그 통나무, 그 스톤, 그리고 아이언, 철,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자원들이고, 이 세 가지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원이 세 가지밖에 없는데도 이 세 가지의 자원을 이렇게 뭐 많이 필요를 한 편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꼭 필수 불가결한 재료들이 세 가지고요. 이 콜이, 이 석탄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좀 그 정도, 그거고요. 여기 스토어드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허발, 그 약초를 채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초를 채취를 해서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하는 형태고요. 보시면 여기 툴이 있고, 이거는 이제 옷이 있는데,
지금 23개 옷이 남았으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얘기가 될 거고, 알코올 같은 경우에 술이에요. 예, 술이 있고, 보시면 왼쪽에 헬스, 오른쪽에 이게 행복도예요. 행복도인데 행복도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술을 마시면 행복도가 올라갑니다. 예, 굉장히 간단하죠. 술을 마시면 행복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뭐 모든 자원들이 충족하고 모든 것들이 좀 만족됐을 때 행복도가 또 충족이 되고요. 그 헬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약과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고요. 그 병원도 이 헬스 게이지 수치를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 파이어드 그 석탄 장작이 줄었을 때는 이 헬스치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예, 급격하게 줄어들고, 보통 다른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치들이 보통 뭐 별 3개나 별 2개가 돼야지 사람들이 막 떠나거나 아니면 죽거나 그런 게 반영이 되는데, 이 게임은 별 반 개 혹은 별 반 개가 떨어지면 좀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고, 별 1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나가거나 죽거나, 예, 이주를 하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진행이 됩니다. 중요한 거는 가장 뭐니 해도 일단 먹을 거겠죠. 뭐 의식주라고 해서 뭐 의가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조금 중요도가 낮은 게 아직 저장되어 있는 옷이 23개가 이지 모드이기 때문에 23개가 있기 때문에 옷보다는 지금 일단은 먹을 거를 먼저 이제 충족을 해야겠죠. 먹을 거를 충족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이 푸드 프로덕션이 먹을 거를 이제 공급하는 곳인데, 이 푸드 프로덕션 중에서도 이 푸드 프로덕션에 몇 가지 이제 6가지 보시면, 예, 6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과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낙농업,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기 잡기, 그리고 헌팅 캐비는 이제 사냥꾼, 게덜스넛은 주변에 있는 이 과일이나 채소들, 그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뭐 농장이 짱 좋을 것 같은데,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농장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걸려요. 추수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가을에만 추수가 가능해요. 봄부터 가을까지 곡식을 이제 뿌리고 이제 수확을 하는, 이제 그래서 가을 때 수확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많은 이제 식재료들이 들어오지만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음식이 1300개가 있지만 이게 줄어드는 게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그 음식을 공급해야 될 그것들이 필요한데, 과수원도 마찬가지로 나무를 심고 이제 열매가 열리고 그것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는 오히려 농장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이건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보통 3년 정도 시간이 필요로 하고, 낙농업도 마찬가지로 이런 뭐 지금은 닭이 있는데 보시면 클릭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포즈 상태로 안 된 것 같은데 클릭이 안 되네요. 예, 여기 닭 지금 보시면 닭이 있죠? 예, 이 닭이 크고 잡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필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들은 물고기 잡기, 이제 사냥꾼, 그리고 게덜서 채집가의 뭐 오두막 정도 이제 번역할 수 있는데,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요 3가지가 그나마 어떤 준비를 할 필요 없이 바로 캘 수 있는 자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들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어떤 것이 필요한지는 여기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뭐 크루필드나 오차드, 이거 그러니까 농장이나 과수원은 뭐 자원이 들지 않지만, 이제 낙농업 같은 경우에는 1x1 이 네모칸 그리드에마다 이 보시면 이 통나무 요게 소모가 되고요. 피싱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낚시터 같은 경우에는
이 통나무 30개, 돌 이제 16개가 필요하죠. 그리고 헌팅 캐빈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이제 다 나와 있어요. 뭐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는 게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것들을 이제 만들만한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돌과 통나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들을 캐는 방법은 실제랑 똑같습니다. 실제는 어떻게 할까요? 나무를 캐기 위해서? 그렇죠. 나무를 베겠죠. 근데 보시면 지금 도시에서 그만큼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지금 자원들로 지금 둘러싸여 있어요.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도시의 그 건물들을 건설할 그런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공간 확보차, 자원 확보차, 이 자원들을 캐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들을 캐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든 자원들을 다 캐고 싶다 하면 이걸 누르시면 됩니다. 리무브 리소시스. 이거 리무브 스트럭처는 지금 돼 있는 그 건설물을 이제 제거를 하는 거고요. 리소스를 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채취 겸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하게 되죠. 그러므로 자기 그러니까 건물들을 세울 수 있는 그 공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나는 공간 확보시키고 싶은 게 아니라 뭐 나무만 캐고 싶다, 혹은 돌만 캐고 싶다, 혹은 아이언, 철만 캐고 싶다 하면은 요 세 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나무, 이건 돌, 이건 철. 요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왜 이게 따로따로 있냐 하면은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게덜섯이나 헌팅 캐빈에 굉장히 관여를 많이 합니다. 왜냐면 게덜섯 같은 경우에는 이 무슨 나무 뿌리나 이 무슨 산딸기 같은 그런 것들, 과일 같은 것들을 채취를 하게 되는데 뭐 식물이 없으면은 그것도 못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헌팅 캐빈 같은 경우에도 이런 나무들이 아무것도 없고 뭐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으면은 그만큼 채취가 적습니다. 그나마 예외적인 거는 이 낚시터 같은 경우에 조금 예외적인데, 낚시터는 뭐 그냥 여기 물에서 그냥 하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상관이 없죠. 근데 가장 초반에 유용한 음식 조달처는 게덜섯입니다. 사실. 게더섯이랑 헌팅 캐빈도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헌팅 캐빈 같은 경우에는 옷을 만들 수 있는 가죽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처음엔 가장 중요한 편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나무 말고 돌이나 이제 철만 이제 쭉쭉쭉 빼서 캐야 되기 때문에 뭐 자원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공간도 이제 도시를 건설할 공간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이 정도에서 여기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캐라고 할게요.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아까 쭉 끌어서 놨어요. 놓으면은 X 표시 보이시잖아요. 이 X 표시는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가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알아서 사람들이 하나씩 가서 곡괭이 들고 자 이렇게 채취를 하게 돼요. 채취를 하게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처음으로 동영상 시작해서 거의 20분 만에 처음으로 뭔가 액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시면 사람들이 하나하나 가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3명의 성인과 4명의, 아까는 12명 같은데 글쎄 한 명이 성인이 된 것 같네요. 제 기억엔. 저도 이걸 계속 숫자를 안 보고 있었어서. 이 13명이, 아까 그 성인 13명이 지금 여기에 다 이제 가가지고 자기네들이 알아서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아서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나무도 캐고 돌도 부시고. 네, 뭐 그렇죠. 세틀러랑 굉장히 좀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그 느낌들이 세틀러랑 좀 많이 비슷한 느낌들을 드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것들은 조금 까맣잖아요. 이렇게 조금 까만 것들은 철이고, 보시면 좀 하얗잖아요. 이런 것들은 돌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스톡 파일을 좀 봐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원을 채취를 할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는 자원을 채취를 하게 되면 이 스톡 파일에 이제 스톡 파일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는 네 가지 종류의 순수한 자원들만 여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장작, 뭐 철, 통나무, 돌, 요 네 가지만 이제 이쪽에 저장을 하게 되고요. 지금 벌써 80포인트를 찾았잖아요. 80포인트 찾기 때문에 지워야겠죠. 저걸 짓는데, 보시면 스토리지 쪽에 있어요. 스토리지 마켓 트레이드. 이쪽에 보시면 스토리지 번이 아니라 스톡 파일로 해주셔야 됩니다. 스톡 파일로 해주셔서 적당한 곳에 이렇게 지어주시면 만들어졌죠. 다른 것들은 이 빌더, 그러니까 건축가들이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 만들어져요. 근데 대신에 여기에 무슨 뭐 나무나 그런 게 없어야지 바로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좀 스토킹을 해보면은 이렇게 좀 다양한 행동을 하진 않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줄만한 행동 유형을 취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리얼한 행동 유형을 취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나무 같은 거는 깎아내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옮기기도 하고, 사람 하나 클릭하면은 나와요. 뭘 가지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게임은 일단 인구수를 많이 늘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밥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밥을 먹이는 것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밥을 먹이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밥을 먹이기 위해서는 밥을 먹일 수 있는, 아까 말했던 푸드 프로덕션을 뭐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데, 하나를 지어야겠죠? 하나 이상을 지어야 돼요. 개덜섯을 보고, 보시면 R이랑 T를 누르시면서, R은 이제 시계 방향, T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어요.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 도로를 놓을 공간을 보고 하셔야 된다는 거. 어떤 정도 깊숙하게 개덜섯을 넣도록 하겠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나무랑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요. 어느 정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만들 자리를 이렇게 만들었죠. 이런다고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왜 안 만들어지냐면은, 건축가가 필요해요. 건축가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자기가 직접 몇 명을 할 것인지. 이게 이 게임의 핵심인데, 인력들을 배분을 해줘야 돼요. 보시면 이 두 번째 거에서 이 4번이 assign job to citizen, 그러니까 이 지금 주거민들에게 어떤 특정한 직업을 분류를 해줍니다. 보면 빌더가 3명이 필요하죠. 빌더가 3명이 필요한데 지금 0명이에요. 성인이 13명 중에 빌더가 3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 자, 셋으로 올려줘 보죠. 그러면
시작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여기까지 가는 길이 확보가 안 됐어요. 예, 길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러면 길을 확보를 해줘야겠죠. 길을 확보를 해주는 거는 여기 네 번째에서 더트 로드를 하면은 어떠한 자원도 들이지 않고 길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이 게덜섯에 맞춰서 도로를 딱 맞춰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일직선 도로를 딱 팔 수가 있게 됐죠. 지금 이 길을 지금 닦아야 되는데 길을 닦지 않은 이유가 먼저 내렸던 명령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길을 닦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약간 AI상의 단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파이어리티 그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순위가 있긴 한데 잘 작동을 안 하고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선순위가 잘 작동을 안 하고, 얘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아까 보시면은 한 명이 이제 들어갔는데 잘 안 보여요 지금. 길을 닦고 있는 건지 어쩐지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예, 여기 지금 길을 닦고 있네요. 보시면은 이 빌더들은 여기 봤을 때 이 레이버러가 있고 빌더가 있는데, 빌더들은 하는 일이 이제 길을 닦는, 그 도로를 만드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이 건물들을 짓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닦으려면은 이 빌더를 반드시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건물만이 아니라 길을 닦는 데도 빌더가 필요하다라는 점. 그리고 보시면은 이 게덜섯의 위에도 지금 뭐 나무들이나 기타 등등 있는 걸 보이시는데, 이것들을 제거를 먼저 해야 이제 건물이 지어지겠죠. 보면 리무브, 로그, 스톤, 빌드 이렇게 있는데, 이게 건물을 짓는 그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순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건물이 들어갈 자리에 있는 그 자원들을 모두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로그랑 스톤, 필요한 자원들을 여기다 이동을, 이 스톡 파일 여기서부터 이동을 시켜서 여기다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이제 빌더들이, 아까 제 3명 지정해 놓은 빌더들이 와서 건물을 짓죠. 이 빌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그냥 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 초반이기 때문에 빌더가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빌더를 좀 많이 지정을 해놨고요. 네,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번 겨울을 날 수 있게 나무들을 좀 많이 확보를 해놓는 편이 좋습니다. 나무를 많이 확보를 해놓는 편이 좋은데,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을 거의 처치를 해놨기 때문에 나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식재료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곳을 한 2군데 정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무를 좀 많이 양산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겠죠. 그 다음에 일단은 그 도로는 게임 초반에 닦아놓는 것이 좋아요. 어느 정도는. 이 스토리지판, 그러니까 창고랑 이 스톡 파일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깔려있는, 이곳을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들은 반드시 미리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도로가 있으면은 이 도로 위에서는 사람들이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로를 닦아주세요 하고 명령을 내놓으면은 이제 빌더들이 와서 하나씩 할 거예요. 1배속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한 3배속 정도로, 5배속 정도로. 이게 조금 더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솔직히 1배속 너무 느리고 2배속도 솔직히 좀 느리고 5배속은 좀 너무 빠른 감이 또 있거든요.
5배속, 10배속은 또 너무 빠른 감이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게 좀 아쉬워요. 3배속이나 4배속 정도가 있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1, 2, 3, 4, 5, 10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1, 2, 5, 10, 12개월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속도가, 게임 속도가. 지금 빌더들이 닦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것들 다 제거를 했어요. 아까 레이버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레이버러가 이제 많이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해놨고, 빌더들이 하나씩 하나씩 와가지고 이제 갖다 놓을 거예요. 레이버러들도 이 자원 놓는 건 도와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 채취는 자원 채취가 아니라 보시면 기초 돌들 나눴고, 음식물을 이제 모을 수 있는 곳은 2군데 이상을 확보를 해놓은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 네, 2군데 이상. 세 군데도 아니고 딱 2군데만 해주시면 돼요. 왜 2군데만 해주시면 되냐면은, 더 이상 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게임은, 건물 하나를 지으면, 그 건물에 최대한 많은 자원을, 많은 사람들을 투입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건물 하나하나가 다 그런 공수가 되고, 공수가 되기 때문에, 건물을 최대한 적게 짓는 게 좋고, 그 건물 안에 사람을 많이 배치할수록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게 그냥 자원 낭비되는 게 아니라 효율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효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배치해두는 게 좋아요. 보시면 이 게더러 헛이랑 헌팅 캐빈을 짓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헌팅 캐빈은 이제 나왔는데, 게더러 섯이 이제 건물이 완성이 됐고, 그래서 넷이라고 돼 있죠. 최소한 그러니까 4명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4명까지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올려주면 이게 뜻이 뭐냐면은 그 총 게더러 수가 몇 명을 지정을 할 것이냐. 근데 여기는 이 건물에 몇 명의 게더러를 배정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직업에서 게더러가 4명이 돼 있으신 걸 보실 거예요. 예. 게더러 4명 중에 이 건물에 4명을 배치를 한 거죠. 그리고 지금 잉여 사람은 5명이 남아있어요, 지금. 이게 올라갈 수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기본 디폴트보다 더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올려서 더 배치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지금은 여름이기 때문에 춥지가 않아요. 춥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소모가 안 됩니다. 장작이 소모가 안 돼요. 일단 지금 레이버러들이 많이 놀고 있기 때문에 나무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괜히 놀고 있는 것보다는 뭐 먹는 게 낫겠죠. 자원이라도. 돌이 나중에 좀 필요하기 때문에 돌을 좀 먹어두고요. 약간 시간을 올려보죠. 다시 빌더를 약간 내리고, 3명이면 충분하니까. 빌드가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집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여요. 약간 좀 미흡하긴 하죠. 인디게임이다 보니. 네,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릴 수 있죠? 넷이 최고예요, 넷이. 하나, 둘, 셋, 4명을 배치를 합니다. 4명을 배치를 했으면, 남은 인력은 빌더까지 포함해서 6명이에요. 이 6명을 어떤 걸 배치를 하느냐가 이제 선택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선택인데, 나무를 미리 캐놔야 돼요. 지금 여름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겨울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는 나무가 필요합니다. 나무를 캐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이런 데서 그냥 나무를 캘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데 먼 데를 가서 원정을 가서 캘 수도 있고, 이렇게 캐는 방법이 있고, 보시면 리소스 중에 포레스터 라디라는 게 있어요. 산림 감식군? 산림 감식군 정도 되겠는데, 숲 유지자? 이 정도 되겠는데, 약간, 이거를 만드시면은, 얘네들이 나무를 심거나 나무를 벨 수가 있어요. 나무를 심거나 베는 거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나무가 바로 크게 자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나무를 심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겨울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장작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장작은 어떻게 만드냐? 여기 아까 보시면 우드커터를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빌더를 5명이 필요하니까 일단 5명을 놓고요. 그럼 이제 빌더들이 와서 이제 할 거예요. 만들 거예요. 안 만들고 있는 이유는 지금 여기 아까 제가 내린 그 돌 때문에 돌 캐고 오느라고 아직 못 오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위에 세 칸의 자원들은 스톡 파일에 저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나머지 그 도구나 옷이나 이제 먹을 것들은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 보시죠.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이렇게 돼요. 여기서 먹을 걸 캐고 얘네들이 스토리지 반 쪽에 넣습니다. 스토리지 반 쪽에 넣으면은 이제 스토리지 반 쪽에 넣은 거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 창고에 있는 걸 빼와요. 그래서 자기 집에 쳐넣습니다. 집에 쳐넣어서 집에 쳐넣은 것들을 이제 먹는 거죠. 먹고 소비하고. 예, 보시면 이렇게 자기가 수확한 거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자원 생산 건물, 음식이나 그런 거 생산 건물을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왼쪽을 누르시면은 그 지금 이번 시즌 그러니까 4분기 이번 분기에 그 채취한 양을 볼 수 있습니다. 레더, 가죽, 그 베니즈는 이거 사슴 고기예요. 사슴 고기. 이거는 이제 먹을 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먹을 거가 200개 캤고 그 가죽을 6개를 캔 거예요. 네. 그리고 게더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많은 그 음식물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지금 딱 보면 600개 정도 본 걸 보실 수 있죠. 600개 좀 덜 되지만 이거에 비하면은 엄청난 차이죠. 네, 한 3배 정도. 게더러섯이 이래서 중요합니다. 초반에 게더러섯을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면 벌써 푸드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우드커터가 이제 완성이 됐고 여기 이제 한 명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아까 빌더를 사람을 배치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거 다시 다 빼주고 이 포레스터를 그러니까 산림 간시간을 올려줘야겠죠. 자, 그러면 잉여 자원이 딱 한 명이 남는데 여기 보면 로그 리미트 이거를 올려놔야 됩니다. 1000으로 하면은 여기에서 생산하는 통나무의 그러니까 여기서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통나무를 몇 개를 최고로 할 것이니까 한계점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 설정을 크게 해주세요. 한 1000 정도로. 여기도 이 퓨를 제한을 1000 정도로 해주시고, 이걸 제한을 두는 이유가 이거를 안 하면 제한을 안 두면 끝도 없이 캐겠죠. 끝도 없이 캐고 끝도 없이 뭐 일하고 그렇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확보가 되고 혹은 엄청나게 많은 장작이 확보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끝이 없으니까 거기다 이제 한계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장작이 2000개까지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000개로 제한을 둬서 1000개 이상 되면은 일 안 하고 그냥 그냥 놉니다. 그냥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이대로 그냥 쭉 시간이 가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대로 쭉 진행을 하시고 이제 보시면 헬스가 하나가 떨어졌어요. 왜냐면 허발도 없고 약초도 없고 뭐 의사도 없고 한마디로 보호지가 개판인 거죠. 이제 허발을 넣어줘야 돼요. 허발을 넣어줘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잉여 인력이 단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허발을 넣는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좀 덜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금 그 애들이 8명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 중에 뭐 한 두세 명만 자라주면은 성인으로 성장을 해주면은 뭐 할만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죠. 여기서 이 허발 리스트를 누르고 이 게임은 이 반개가 떨어졌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뭐 반개 그것 정도 해봤자 얼마나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오산입니다. 예. 뭐 반개면은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 반개 떨어지시면 그 즉시 행동을 취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뭐 그걸 확보를 해왔더라도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건물을 짓고 애들 배치하고 애들 적으면은 뭐 애들 더 길러가지고 넣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미리 좀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미리 생각해두시고 처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음식을 확보하는 거랑 그리고 이 약품을 확보하는 거랑 그리고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장작 이 세 가지를 얼마만큼 확보를 많이 하느냐가 초반 난이도를 결정을 하는 거고요. 2, 3년이 지나게 되면 이 행복도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헬스가 줄어들면은 그거는 알기가 쉬워요. 그거는 이제 죽는 게 누가 죽었다고 여기 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기가 쉬운데 행복도가 떨어지면은 사람이 줄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설정상 이게 다른 도시나 그런 걸로 이제 간 거 같은데 행복도가 떨어져서 사람이 죽게 되는 거는 아무 데도 안 나요. 그냥 숫자가 줄어들어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 자원이 좀 많이 남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집을 많이 짓는 거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집 하나하나마다 일정량의 장작과 일정량의 그 음식들을 가져가게 되는데 사람 한둘 있더라도 그걸 풀스톡으로 채워버리기 때문에 자원 효율이 안 좋아집니다. 모든 그 음식이나 자원 효율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집을 많이 짓는 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집을 적게 짓는 게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집이 적으면은 그만큼 인구가 많이 늘지가 않습니다. 애들이 많이 안 늘어요. 집은 어느 정도 지어줘야지 그 집에서 뭐 독립된 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애들을 만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약간 리얼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리얼하다고 보긴 좀 애매하긴 한데 자 이제 늦가을이 왔고 처음으로 겨울이 오겠네요. 자 허발리스트가 이게 아직 만들질 않았네요.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빌더가 한 명이기 때문에 그 빌더 한 명을 빌더에서 제외시키고 허발리스트로 넣어버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모든 인력들을 다 쓰는 게 되겠죠? 벌써 이제 한 칸 떨어졌어요.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지나면은 여기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명이라도 빨리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포레스터를 좀 줄이고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아예 띄워놓고요. 보시면 허발리스트 보이시죠? 허발리스트가 그 약초를 캐는 사람들입니다. 보시면 겨울에 많은 장작과 많은 음식들이 소모가 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 스토리지 반은 항상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꽉 차면은 더 이상 저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음식이나 이런 것들 저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빌더를 내리고 2명의 잉여 인력을 여기로 투입을 하고요. 어차피 2명이 최고네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기본이 다 깼어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면서 이런 자원들을 채취를 하고, 이 장작 같은 거나 이 그러니까 툴이나 이 옷 같은 것들을 계속 보충을 해주면서 크기를 키워나가는 형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 자체가 좀 템포가 느리고 좀 심시티 같은 예전에 뭐 도시 경영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고 그런 도시들을 짓는다면은 이거는 뭐 심음내도 안 되는 것 같아죠. 그쵸? 심음내도 안 되고 그냥 무슨 말 그대로 굴락 쌓여져 이 정도면. 그래서 이 인구수가 150명 정도 되면은 이 게임에서는 엄청난 대도시예요. 사실은 인구수가 150명 정도만 돼도 심시티에서는 한 블록에 15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뭐 전체 다 통틀어서 150명 정도만 되면은 엄청나게 큰 대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력을 배치를 하고 뭐 그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게임 자체는 좀 약간 액티브한 걸, 그러니까 동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고, 반면에 저처럼 뭐 이렇게 좀 템포가 느리고 생각하면서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게임입니다. 그렇다면은 뭐 다른 분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게임,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 리뷰이기 때문에 이 게임 그래서 어때요? 라고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션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새로운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뮬레이션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난 심시티나 트로피코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 게임은 어떻게 보면은 심시티나 시티지 엑셀 같은 것보다는 트로피코 쪽에 많이 좀 그쪽에 더 가까워요. 트로피코 쪽이 더 많이 가까워요. 그래서 나는 트로피코보다 심시티를 더 좋아한다 라고 하시면은 그런 분들한테는 잘 안 맞고요. 나는 세틀러나 트로피코를 굉장히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직접 막 그 자원 캐는 모습도 보이고, 그리고 뭐 이렇게 큰 규모의 도시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작은 도시의 규모로 소소하게 운영하면서 내가 직접 뭔가 그 커맨드를, 그 명령을 내리는 걸 느끼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다 라고 하시면은 이 게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게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